자, 대구가 지금 난리인데요. 아이고, 이게 재밌지. 지금 서울에서 집회 문제로 서울시와 집회 주최 측 간에 옥신각신하거나 이런 일이 불거지면 당연히 보도가 되는데 대구나 지역에서 있었던 일 중에 이렇게 핫하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이쪽에 그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여는데 17일이었습니다. 무대 설치 차량을 막아선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의 행정 대집행을 경찰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 쪽에서는 이 집회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고요. 근데 대구지방법원의 민사 20부는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기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장에서 이런 일대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이게 21세기에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거 한번 비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일단 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신 대표가 한번 비평해 주세요. 우선 이건 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홍준표 시장이 검사 출신이고 헌법 다 배웠습니다. 사법고시의 과목이 헌법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 21조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나오는데 헌법에 명시돼 있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보편적인 기본권이고 특별히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은 허락되지 않는다. 네. 허가제가 아닙니다. 헌법에 신고를 헌법. 통해서 그렇지, 그렇지. 헌법상 기본권이고요. 신고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고를 통해서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경찰의 질서 유지는 따라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를 구체화한 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고요. 네. 홍준표 시장은 도로법을 가져다가 이제 행정대 집행을 하겠다고 네. 이런 취지예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홍준표 시장이 집회 시위에 대해서 검열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거는 헌법상의 기본권 위반이고 본인의 공권력을 남용해서 이건 사실상 형사처벌의 문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직권남용 예. 내지는 집회방해죄 예. 그리고 이런 식의 공무집행 방해 요게 지금 성립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와서 보면 뻔뻔하게 적반하장격으로 본인이 무슨 마치 불법적인 뭐 집회를 본인이 소탕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맥락이 달라요. 예. 저는 이 홍준표 시장이 이거 전형적인 자기 정치다. 자기 정치죠. 네, 맞아요.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소위 말 어그로 정치죠. 맞아요. 그래서 어그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우리 물론 안진걸 소장님 더 전문이시겠습니다만은 경찰이 1차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과 지금 싸우는 건데 대구청장하고 이건 본인에게 권한이 없는 거 갖고 지금 다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 이거 월권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그로 정치라는 측면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이거 그냥 중앙 언론이나 그냥 지역 언론에서 지역 언론보다 중앙 언론의 주목을 너무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네. 솔직히 얘기하면 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태면요. 집회 시위를 지금 시작부터 막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 어긋난다고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퀴어 축제 같은 거 저 반대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해도 이것도 의사 표현이고 네. 또 퀴어 축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시작 단계부터 막는 거는 사전 검열이기 때문에 위헌이고요. 위헌이에요. 위헌이고요. 위헌이에요. 예. 이건 있어요. 만약에 시위가 끝났는데도 그 집회 차량 안 치운다라든지 중간에 경찰의 통제를 안 따른다. 그럼 그때는 안 되지. 경찰이 맞습니다. 경찰이 그냥 집행합니다. 행정대 집행 갈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대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거 공권력의 충돌이잖아요. 예. 이거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그러니까.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거 길게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상식을 가진 보수적인 국민이라도 말도 안 되는 이건 퀴어 축제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는 다른 집회 내용이 논란인 집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와 저런 걸로 집회를 하는 별도의 또 집회도 있어요. 여러 집회가 있어요. 모든 집회가 다 지지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지받지 못한 집회도 허용해 준 게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정신이거든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정신 뭐냐면 지지받지 못한 집회나 소수자 집회다 하더라도 또는 심지어 비판받는 집회다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도 뭐 살아야 되잖아 이 땅에서. 외치는 것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고 지지할지 여부는 결국 언론이나 여론이나 국민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퀴어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이게 수십 년째 서울, 대구뿐 여러 지역에서 보장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래 저분들도 집회 때라도 축제 때도 한번 본인들의 성적 소수자 권리를 외치는구나. 또 본인들이 모여서 연대하고 성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민주적 원칙인 다원주의나 다양성을 호소하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불편했지만 넘어가 준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진위를 막 옛날에 꿈도 못 꿨죠, 이런 거. 옛날에 그렇죠. 뭐 막 심지어는 죽임을 동성애자나 성적 소수자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뭐 돌망 당하고 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씨가 참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안 좋은 정치인 거예요. 불편하는 국민들을 자기 갖고 알량하게 노이즈 마케팅 한 거죠. 근데 그 수법이 너무 반헌법적 비법률적이에요. 집회 신고는 딱 경찰에 하잖아요. 그러면 보장이 되면 그때부터 행정청은 그 도로 조명은 사실상 그냥 된 거나 다름없었다고 수십 년간 우리가 관행적으로 돼서 도로 조명을 따로 안 내요. 만약 집회가 아닌데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회 신고 아닌 도로 조명 허가를 따로 내요. 근데 갑자기 홍준표가 나타나서 경찰도 수백 년간 문제 제기를 안 한, 경찰 내에도 얼마나 보수적인 분들 많습니까? 집회 시 싫어하는 경찰 많거든요, 일부. 근데 그분들도 보장해주고 홍준표가 도로 조명을 안 했다고 불화하려고 해갖고 심지어 경찰하고 공무원을 충돌시켰어요. 이건 매우 나쁜 정치고 매우 그러니까 나쁜 이거는 행정이에요. 홍준표 네. 시장이 상당히 좀 웃긴 게요. 네, 그때 잘못했어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네. 왜 파워풀 대구 그거 할 때는 왜 도로 다 막고 해줬냐. 그랬더니 그건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청에 의한 그렇죠. 집회를 허가하거나 사전 네. 검열하는 맞습니다. 게 본인의 입으로도 나온 네.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집시법 읽어드릴게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도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하는데 파워풀 대구는 본인이 주최하니까 이거는 맞아요. 허락해주고 이거는 내가 퀴어 축제 반대하니까 저도 반대지만 그렇다고 제가 만약 시장이면은 그거 못 막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분들이 시위를 시작했는데 룰을 어겨서 예를 들면 뭐 지나치게 뭐 물건을 안 치운다라든지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이러면 그땐 제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시작 단계부터 이걸 막겠다? 이거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기본 예. 원리라고 하는 소수자들의 목소리 내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법 위반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헌법에 차별금지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권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 보수층 때문에 기독교층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정치적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차별금지라고 하는 우리 그 헌법적 근간하에서 자기 정치적인 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저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죠. 우리가 단죄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 홍준표 시장님은 사람이에요. 이분께서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죠. 예. 네. 이 사람 이 민계는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 민계는 어찌 됐든 간에 관록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찌됐든 그 시민과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세금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걸 죄라고 표현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게 이게 바로 이념적 취향적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21세기의 사회에서 뭐 물론 저도 퀴어에 대한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고 그 취향에 대해서는 저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우리 신변이나 우리 선배님들께서 다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거 어디까지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법에 의해서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선출직 공직자이자 두 번째로 법을 아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잘 아는 분이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더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쁜 하면 거죠. 그러니까 죄질이 이게 나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실천법 위반을 했어요. 이번에 집회방해, 맞아요. 제가 직권남용, 예. 공무집행 방해. 요거는 예. 수사를 받으셔야 그리고 세 예. 번째로 나는 이런 심지어 식으로 본인 수사받게 생겼어요. 수사를 예. 받아야 돼요. 나는 이런 식으로 업으로 끄는 거를 언론에서 다뤄줄 필요도 없다고 봐. 그리고 나는 사실 이거 주제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 이거 본인이 왜냐면 원하는 거니까. 이거 사실 홍준표한테 놀아나는 거밖에 안 되거든. 예.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그러니까 원하는 거야. 노란한 그게 남 원칙적으로 배우님. 이런 거예요. 안진걸이라든가 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익관종이에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름이 알려지는 거야. 저 관종 아니에요. 근데 이 홍준표는 사익관종이야. 내 정치인해야 되는데 라면으로 수능으로 맨날 윤석열 얘기하고 내가 24%도 받았는데 평생 비주류로 살았는데 기분 나쁜 거야. 여기에 대한 어떤 질투심, 제러시가 발현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퀴어 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대구니까 잘 말씀드릴게요. 그 주최 측도 잘 알아. 그리고 저는 가자. 우리 조선 명탐정 만든 김광수 선배부터 해가지고 그쪽 제 성적 취향과는 다르지만 친구 사이에 제가 오랜 후원 회원이기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개인단체, 개인 인권단체 친구 사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지. 같은 게이인데 LGBT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뭐 트랜스젠더 이런 거란 말이죠. 와우, 성적 잘하시네. 다양성이야. LG 건강하고 다르고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같은 게이인데 이건 미친 게이야. 그래서 게이가 게이를 이렇게 중화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투심 플러스 이분이 또 이중자 때 뭐냐. 대구에 이슬람 사원 문제가 있어요. 경북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는데 이슬람 사원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종교 다양성은 또 본인이 종교 다양성 인정해야 되고 되죠. 종교에 침해하면 안 돼. 그건 왜냐? 자기가 외국에도 가야도 투자 유치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관계 있어. 아니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그렇지. 신천지가 제일 신천지도 크죠. 인정하니까. 자,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는 대단히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했다가 여기서는 왜 이러냐? 그리고 파워풀도 웃겨요. 그 전에 컬러풀이에요. 전국에서 가장 다양성이 없는 대구에 컬러풀 주장한 것도 말은 안 되지만 그때 갑자기 나 홍준표요. 파워풀. 갑자기 바꿨어. 개판 치는 거야. 이래놓고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과 경찰이 대립하는 한국 헌정사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진풍경을 예. 왜? 사익관정인 홍준표가 나 죽지 않았어. 이거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저 진짜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시죠. 스픽스가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언론사 중에 듣보잡 언론사,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홍준표 대구에 시각입니다. 아니 홍준표 대구 시각인데 스픽스를 탄압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요? 스픽스 대구가 이 내용을 굉장히 깊이 취재했고 저희가 뒤에 또 하나 더 얘기하긴 할 건데 스픽스 대구가 진짜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루기 싫은데 이걸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카운터 파트너로 항상 유시민 씨가 나오잖아요. 유시민 작가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 홍준표라는 사람이 중앙 언론사에서 이렇게까지 추앙을 해줄 만한 그 정도의 그거 보수 아니지. 패널의 가치를 대변할 만한 사람이냐고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정치를 하는데 근데 요거를 전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제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반정치주의랑 싸우고 싶거든요. 아. 그렇죠. 오케이. 근데 반정치주의가 세 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검찰 정치, 두 번째가 언론 정치, 세 번째가 이제 셀럽 정치예요. 근데 이 셀럽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분 홍준표 시장님. 예. 이 셀럽 정치냐? 왜? 이분은요 공동체의 안녕, 공동체의 발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셀럽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방송사 말씀하셨지만 방송사도 사실 이 셀럽 키워주기 좋지 않습니까? 왜? 홍준표 시장 방송 나오면은 정말 거의 그 코미디를 할 수준에 정말 사람들이 웃기잖아요. 예, 예. 근데 웃기다는 게 참 처음에는 아 저런 정치인도 있구나라면서 혀를 차고 웃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웃을 일이 요즘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셀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셀럽으로 차라리 멈췄으면 다행인데 지금은 셀럽이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 그러니까 방송사들도 이분이 출연하면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이 대구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좀 예.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로 MBC 100분 토론이나 지상파 언론에서 이제 토론 방송 같은 거 하면 항상 이제 저는 유시민 작가님도 홍준표 시장님이 나오면 같이 깜짝 방송하겠다 이러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언론사에서도 방송사에서도 홍준표 시장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마치 합리적 보수인냐 위험한, 이미지 할 바에는 비교하기도 싫지만 차라리 우리 신인규 변호사를 아이, 불러가지고 네, 저 시간 많아요. 합리적 네. 보수로서의 목소리를 건전한 보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이 사진을 보고 아니 누가 영정사진을 뽑아놨나 이거 왜 이랬나 아니 했는데 솔직히 이게 있잖아요. 아니구나. 솔직히 깜짝 놀랐네. 홍준표 시장님이 옛날에 특활비 자기 그 사모님한테 집에 갖다 줬어요. 아, 집에 갖다 줬댔잖아. 사실 그때 예. 이분은 정치권에서 정리가 되셨어야 그렇죠. 되는 왜냐하면 분인데 그때 특활비를 가정적인 집에 남자라고 갖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을 집에 갖다 줬는데 썼다 썼는데 그것은 우리 국내 혈세를 노골적으로 정말 그 슈킹범이죠. 기열하게 슈킹이. 빼돌린 사람이죠. 근데 네. 그때도 이런 거지. 누구는 그걸 가지고 룸사롱 가서 잔치 벌리는데 나는 그래도 생활비로 집에 줬다. 훌륭한 가장이다. 이렇게 나온 저는 거잖아. 홍준표 같은 제가 정치를 왜 제가 사실은 이건 청산돼야 된다고 말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본인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썩었다고 하면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정치적 이익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 혐오 정서를 반감으로 예, 사거든요. 동의. 그럼 저는 홍준표 시장한테 꼭 만나면 묻고 싶어요. 본인이 96년도부터 정치 시작해가지고 삼선 의원하고 단체장을 2번이나 지내고 대선 주자를 2번이나 하고 당대표를 2번이나 했거든요. 이런 경력의 정치인이 있습니까? 본인이 한국 정치를 망쳤다 그러면 가장 주범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책임이 없어. 그러면서 그 한국 정치를 까면서 자기는 또 이익을 삼아가지고 다음 대선 3번째 도전하거든요. 전 이런 뻔뻔하고 모렴치한 정치는 전 이제는 저 칼집에 넣어가지고 박물관에 보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방자하다! 보내야 돼요. 실제로 칼 가지고도 사기 쳤잖아. 자기 집에 잘못 배달된 거 조폭이 나 보복하러 왔다. 나 모래시계 그러니까 정치 검사다. 그만하셔야 사기 돼요. 쳤고 정치 그만. 그다음에
지금 뭐 한두 개 사기친 게 아닙니다, 이 양반이. 예. 저희 이 방송이 아마 편집돼가지고 요 이제 그 대구 관련 클립만 스픽스 대구에 따로 이제 올리면 올라갈 좋겠네요. 텐데 근데- 아마 대구시에서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편할 아니, 뭐, 거면 이런 짓을 하지 할 말은 해야죠. 왜 이런 짓을 하면서 왜 혼날 짓을 해요? 왜? 아니 근데 이거 의문점이 하나 있네요. 예. 내가 분명히 생존하고 있고 그런데 대구 스픽스는 왜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는가? 이거 뭐 아 스픽스 대구에서 조만간 섭외 뭐, 왜 들어갈 그래? 겁니다. 그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번에 또 웃기는 게 대구 28차 촛불 집회할 때 바로 옆에 예. 동성애 결사 반대 이렇게 쓰고 있었어. 아, 그래요? 근데 같이 집회했어 내가 그거 보면서 여고생이 들고 있더라고. 예. 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구나. 예. 제가 왜 이런 발언 거 안 하는지 아세요? 예. 제가 대구 TBC 방송을 갔다가 아. 제가 볼 때 한 5개월을 했어요. 네. 오래 하셨네. 저 대구 작살났어요. 아. 왜요? 저 새끼 뭐야? 아. 대구 홍준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대구 시민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다뤘던 이 퀴어 축제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그러면 안 되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양식 있는 분들께서는 좀 생각해 주시고 하나만 더 대구시가 왜 대구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사실적인 구도로 그린 유화 초상화 한 점이 지역사회에서는 일단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스픽스 대구에서 단독 보도도 있고 한겨레에서 아, 기사가 나왔거든요. 제가 모르거든요.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데? 왜 그러냐면 홍 시장의 영남고 동문 친구인 지역 작가 노중기 씨가 올해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구시 산하 대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노 씨의 개인전 전시장에 내걸려 있는데요. 원래는 지난달 27일 전시 개막 때 며칠간 이 작품이 없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나오지 않았다가 여기 볼게요. 그림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나온 거예요? 여기 위에가 개막식 때는 이게 없었어, 그림이. 근데 갑자기 며칠 뒤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여기 홍 시장 그림이 초상화가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논란이 있는 거냐? 대구시에서 우리 홍준표 시장 아니 친구니까 홍준표 시장 초상화 좀 걸어주십시오. 부탁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야? 그러니까 북한이야? 인간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권에서 어디 서울시 어디 뭐 우리 저희 예술전당에서 전시회 하는데 윤석열 초상화가 등장했어. 북한이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잘 보도가 안 돼, 대구시에서는. 네. 근데 그래서 스픽스 대구랑 한겨레가 보도를 했어요. 아, 우리 스픽스 대구 박수 한번 보내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배우님 마무리 좀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 11시 반입니다. 대구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예전에 초임 검사 때 잔치 벌리고 막 할 때 거기는 살인이나 웬만한 거 도덕률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웬만해도 우리가 남이가 다 봐주거든. 그 행복감. 그거 지금 이 양반도 예.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회나 노동조합이나 우리 인권 같은 이런 첨부 인권 또는 기본권이 한번 우리가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행사나 어떤 집회, 어떤 노동조합이. 그래갖고 누가 그걸 건드리고 탄압하는 걸 찬성하게 되면요. 이 기준이라는 건 사실 모든 집회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죠. 그래갖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집회를 못하게 하고 탄압한다면 진짜 만인의 공격과 음해가 그렇지. 생활화돼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예 헌법상 기본권이나 천부인권 같은 거, 그러니까 일면 노동 3권, 인권, 뭐 일면 이런 소수의 권리 이런 것은 또 집회 권리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그럼. 해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진을 보이자. 그전에는 아예 인정이 안 됐잖아요. 이제 인정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홍준표 씨 같은 별종이 아니고서야. 예. 근데 이제 한 단계 업게 뭐냐면 일단 무조건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내용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국민들이 토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권이야. 그러니까, 기본권이야. 예. 기본권. 그렇지, 기본이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기본권이야. 든다고 해서 탄압에 동참했던 분들에게 제가 호소드린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하는 집회 때도 어느 국민들이 당신 집회 마음에 안 들어, 당신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이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렇지, 가자는 그렇지. 거예요. 뭐든지.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스타일이나 성정으로 신 변호사가 저하고 훨씬 잘 맞아요. 안진걸 소장하고 저하고 안 맞아. 굉장히 안 맞아. 그러나 안진걸이 부르짖는 정의에 제가 좌우중도 집회가 뭐고 징용 나와도 다 가잖아요. 아무 얘가 내년 공청도 필요 없어 나는. 그리고 나 영화 하는데 도움이 안 돼. 마이너스야. 그래도 안진걸의 공익을 위해서 형님 나가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와가지고 찍히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선배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 한마디만 예, 마지막. 자, 신 변호사 말씀 좀 신변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대통령 탄핵 집회, 저는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랑 생각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안진걸 소장님이 저랑 생각이 다르지만 탄핵 집회를 하는데 저 집회를 만약에 정부가 허가제로 막는다. 그럼 저는 그 정부와는 싸울 겁니다. 그렇지. 아, 그게 왜냐면 정신이죠. 그건 생각이 그럼요. 달라도 그게 정신이죠. 기본권이고
저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말살하고 탄압한다 그러면은 이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 홍준표 시장도 자유를 강조한다면서요, 우리 정부가. 자유. 근데 지금 자유를 다 꺾고 자유를 뒤집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율 배반과 모순에 대해서 저는 정부나 뭐 홍 시장도 답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게 봅니다. 예.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 근데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의 친구인 노준기 작가는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홍 시장과 고교 동기로서 90년대부터 왕성하게 정계에서 활동하는 친구 모습을 생각하며 그린 작품인데 열정, 사랑이란 섹션에 맞을 것 같아 뒤늦게 미술관 작품 교체를 요청한 것이라며 개막 때 바로 걸지 않은 건 실수였고 홍준표 대구시장 초상화를 전시한 것은 홍 시장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며 시 쪽과 어떤 연관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다라는 브레이크 뉴스라는 언론사 기사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첫째, 이 해명이 왜 잘못됐는지 얘기해 드리죠. 대구미술관은 누구의 것입니까? 대구 시민. 대구 시민의 것 아닌가요? 예. 근데 거기서 홍준표 초상화가 등장한 것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노준기 작가께서 해명을 잘못한 게요. 제가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해명은 마법 같은 해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클로즈업 돼요? 클로즈업 혹시 해주실 수 있어요? 오. 클로즈업. 되지. 이거 혹시 클로즈업 잠깐 해주세요. 이거 마법 같은 해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그림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깊은 고민이 없었던 거야, 해명에. 한번 클로즈업 해주세요. 보여줘요? 안 되네. 안 돼? 안 되네. 그냥 네. 보여 일단 안 보여. 돼. 영정사진 이게 같다는 지적도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노준기 작가님께서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야 돼. 10년 뒤 이경규의 모습. 에? 약간 예? 이경규 씨 닮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해명했으면 끝날 일이지. 아, 이경규 선배님이 화내요. 아, 죄송합니다. 고소 들어옵니다. 아, 이경규 죄송해요. 선배님 화내요. 제 대학 아니, 선배인데. 약간 화내요. 닮긴 편집돼요? 닮았어요. 농담이에요. 아니요. 닮았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해명을 창의적으로 예.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해명은 어울리지가 않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시 쪽과 연관이 없다는 거는 대구시에서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